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창의 융합 프로젝트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소개할 질병의 증상, 치료, 예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대중적인 질병에 대해 증상,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 이유는 차례대로 승훈이는 이 질환은 극심한 피로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까지 확립된 특정 치료법이 없어 다양한 치료 접근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방적 조치를 통해 이 질환의 발병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영이는 흔히 걸리는 병이나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 자세히 무슨 병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담석증이라는 질병을 고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승석이는 지금의 계절인 무더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 식중독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식중독의 예방 방법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며 정민이는 구강암이 다른 질병에 비해 인식이 낮아 구강암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을 알리고 구강암이란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식중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란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식중독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오한 등 여러 고통을 유발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로는 노로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먹거나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 등을 통해 식중독이 유발됩니다.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을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분 사용하기입니다. 나름식과 조리음식을 구분하여 칼과 도마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익혀먹기입니다.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척 및 소독하기입니다.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끓여먹기입니다. 물은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관온도 지키기입니다. 냉장식품은 5도 이하로, 냉동식품은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성피로 증후군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만성피로 증후군은 일상적인 활동 후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피로가 주요 특징인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심한 피로, 운동 후 심한 피로 3.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등등입니다. 원인은 만성피로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바이러스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중추신경계 장애 등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단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만성피로 증후군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와 함께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인후통, 근육통 등의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 기본적인 혈액검사, 염증 수치 검사, 소변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확립된 치료법은 없지만 항우울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항바이러스제 등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환자가 피로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활 가이드는 점진적인 유산소성 운동이 권장하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을 주 5일, 12주간 시행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동 시간을 늘립니다. 또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며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성, 결론은 만성피로 증후군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지속적인 피로를 초래하며 휴식이나 수면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증후군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근육통, 두통 등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개인의 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담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담석증은 담낭 내에서 담석이 형성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담석은 담낭의 담즙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쓸개질을 이루는 다른 물질들이 결합하여 생성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분해되지 않아 담낭이라는 주머니 안에 침전되면서 결정화가 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생성이 계속되면서 담석이 담낭 내에서 축적되면서 담석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주요 증상을 보자면 갑작스러운 상복부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식사 후 또는 식사와 무관하게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복부의 특정 부위에서 무력감이나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으며, 그와 동반해서 구토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담석증은 갑작스러운 복통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담낭 질환이므로 큰 심각성을 띱니다. 합병증으로는 담낭염, 급성 복막염, 심한 경우 췌장염이 걸릴 수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사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췌장염은 췌장이라는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급성 복막염은 복막이라는 장기를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및 예방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약물은 경증의 담석증 환자에게는 담석이 작고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담석을 녹이는 약물을 처방합니다. 두 번째로 담석이 크거나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식이 조절을 통해 지방이 많은 식사나 과식은 담석 발생 위험을 높임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각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여 결정해야 하며,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의사와의 예방적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강암입니다. 구강암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흡연입니다. 담배는 구강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음주입니다. 세 번째론 HPV라 불리우는 인유 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일부 유형의 HPV 감염은 구강암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햇빛 노출입니다. 입술에 발생하는 남은 장기간의 햇빛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량한 구강위생입니다. 치아나 잇몸의 만성적인 염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상입니다. 증상으로는 입안의 혹이나 궤양, 입술, 잇몸, 혀에 생긴 흰색 또는 백색 반점, 입이나 목의 통증, 삼키기 어려움, 목소리 변화, 귀통증과 체중 감소 등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으론 진단과 치료법입니다. 진단으로는 신체 검사, 생검, 영상 검사 등이 있고, 치료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표적 치료, 면역요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강암의 심각성입니다. 첫 번째로 조기 발견의 어려움, 두 번째로 빠른 진행 속도, 세 번째로는 높은 재발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치료의 복잡성, 다섯 번째론 기능적 및 비용 문제, 마지막으로는 생존율이 있습니다. 이제 심각성을 알았으니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연 및 절주, 두 번째로는 청결한 구강위생 유지, 세 번째론 HPV 백신 접종,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앞의 예방 방법을 다 지키시면 너무 좋지만, 못 지키는 분들은 양치질만 열심히 해 위생을 청결히 유지만 하면 딱히 다른 예방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실을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추가 활동으로 포스터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PPT에 나온 질병에 대한 관련 직접 만든 영어 지문 및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도록 하세요.